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쇼핑몰로 여성 캐주얼 룩을 판매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예전부터 옷이나 패션에는 관심이 많아서 막연히 쇼핑몰을 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저는 컴퓨터도 아예 못 다루고 경력도 없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나중으로 미뤘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쇼핑몰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일이든지 막상 닥쳐보면 다 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능숙하진 않아도 차근차근 하나씩 배우면서 일을 시작했고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벌써 4년차가 된 지금은 안정적인 매출과 더불어 꾸준히 찾아주시는 단골 고객도 제법 있으니까요. 4, 5년 전만 해도 제가 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 둘을 키우는 전업주부였는데요. 13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이어오면서 주부로 지냈고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건 그저 생각만 했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 막연하게 나도 일을 시작해야겠다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론 내가 굳이 일하지 않아도 살림은 그럭저럭 굴러가고 또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일을 시작하겠나 싶은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죠. 결혼 전에는 한 시각 디자인 회사에서 사무직 일을 했었는데요. 단순 사무일이었다 보니 이제 와서 그게 경력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나이도 있고 애도 있다 보니 일반 회사 취업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러면 창업밖에 없는데 이왕 창업을 할 거면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걸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뭐가 관심이 많을까 고민해 보니까 옷이더라고요. 전부터 막연하게 내 쇼핑몰을 열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준비할 것도 많고 골치도 아파서 그 생각은 고이 접어뒀었습니다. 그러다가 영원히 평온할 줄 알았던 제 결혼 생활이 깨지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 홀로 서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걸 절실히 깨달은 거죠. 연애 2년, 결혼 생활 13년, 도합 15년 동안 남편과 가장 가까운 사이로 지내면서 남편이 저를 배신할 거라곤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 남편은 절대 한눈 팔지 않을 거라고 막연하게 믿었던 제가 어리석었을 수도 있고 너무 순진했던 것 같기도 해요. 언제나 배우자를 의심하고 살라는 건 아니지만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고 살았어야 되는데 말이죠. 전혀 예상치 못했기에 더 청천벽력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랑 바람이 났던 여자는 속눈썹 연장이나 눈썹 시술을 해주는 뷰티샵 원장이었습니다. 남편은 눈썹 숱이 너무 적어서 인상이 흐릿해 보인다고 평소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아는 형이 눈썹 시술을 받았다고 했고 그 뷰티샵을 소개해줬대요. 남편은 당장 예약하고 눈썹을 받고 왔는데 제가 보기엔 무슨 김 2장 붙여놓은 것 마냥 좀 어색하기도 한데 본인은 대만족하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잘하고 왔다고 하면서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봤었습니다. 남편이 위치를 말해줬는데 저도 아는 건물이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는 곳인데요. 그 건물 1층에 빵집이 있고 그 빵집 때문에 저도 몇 번 가봤던 곳이었죠. 아, 그 건물 2층에 뷰티샵이 있었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일찍 퇴근한 남편은 방에서 누군가랑 통화를 막 하면서 낄낄대더라고요. 사주시면 맛있게 먹죠. 뭐든지 감사히 먹겠습니다. 남편은 몹시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그런 목소리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누가 남편에게 밥을 산다고 했던 것 같은데 누구길래 저렇게 신나 보일까 싶었죠. 그렇게 제가 방 안으로 들어가니 남편은 의자에 앉은 채 책상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신나서 통화를 하다가 제가 들어가니 놀라서 자빠질 뻔하는 겁니다. 제가 밖에 있는 줄 몰랐던 것 같았죠.
남편은 급하게 다음에 연락드린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언제 왔어? 인기척도 없이 들어와. 뭘 인기척이 없어. 평소처럼 들어왔구만. 누구야? 어? 저는 힐끗 보니까 통화가 꺼진 폰에는 뷰티샵 원장이라는 화면이 떠 있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당신 눈썹 해준 그 원장하고 지금 통화한 거야? 그 원장이 당신한테 밥을 산다고? 실은 내 눈썹 잘 됐다고 우리 회사에서도 소개해달라는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 그래서 사람 소개 많이 해준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 유부남인 건 몰라, 그 여자는? 알지. 왜 몰라. 근데 무슨 밥을 사겠대. 진짜 산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던데?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던데? 뭔 소리해. 그리고 밥 먹으면 뭐. 내가 뭐 딴 뜻이라도 있어서 그래? 하면서 괜스레 발끈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괜한 오해받을 짓 하지 마라. 내가 지켜본다. 뭔 오해. 당신이야말로 말 함부로 하지 마.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남편은 지가 더 성을 내더니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죠. 주변에 물어보니 소개해 준 건 알겠는데 무슨 개인적으로 따로 밥까지 먹는다는 건가요? 그 원장이라는 여자도 황당하고 그걸 좋다고 헤헤거리는 남편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기분은 좀 안 좋았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남편은 원체 부침성 좋고 넉살 좋은 사람이었어요. 원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 별 생각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는 우연히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기절 초풍할 뻔했습니다. 남편은 월급 중 저한테 생활비로 28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씁니다. 자기의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본인이 따로 쓰는 돈에는 터치를 하지 말아달라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고 제가 알기로는 남편이 따로 쓰는 카드값이라고 해봤자 5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보게 된 명세서에는 50이 아니라 500만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눈을 씻고 봐도 500이 맞더라고요. 도대체 뭘 샀지 싶어서 봤는데 목록이 전부 백화점, 미용실, 피부과. 그걸 보는데 머리로 망치를 얻어맞은 듯 하더라고요. 남편이 백화점 다니고 미용실 다니면서 이 돈을 썼을 리는 없고 그렇다고 제가 이걸 쓴 것도 아니니까요. 그럼 정답은 하나인데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남편이 바람을 필 수 있고 또 내가 이혼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아예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남편의 외도의 흔적은 엄청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니, 그 여자에게 이런 돈을 펑펑 쓰다니, 남편이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심장이 요동치고 머리가 아찔하더라고요. 이걸 어쩌나, 이 여자랑 얼마나 깊은 사이일까, 이혼을 해야 되나?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는 어떻게 구해야 되나? 순식간에 정말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가장 먼저는 남편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그 명세서 보여주고 어디 해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 명세서 어디서 났느냐고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폐지 버리는데 떡하니 버려놨더만. 그걸 뒤져? 장난쳐? 그걸 뒤지겠니? 폐지 버리려고 정리하다가 발견한 거지. 그리고 지금 그게 중요해? 똑바로 말 안 해? 어떤 년한테 눈이 뒤집혀서 이 돈을 쓴 거야. 당신 미쳤어? 아니야, 무슨. 그럼 이 돈을 어디다 쓰는데? 미용실이며 백화점이며 피부과. 미용실 한 번 가는데 32만 원? 나는 동네 미용실 가서 15,000원짜리 커트하는 게 단데 이 기집애는 뭔데? 당신은 뭐고? 미쳤어? 돌았냐고? 일단 흥분하지 말고. 당신 같으면 흥분 안 하겠어?
말하다 보니 너무 감정이 복받쳐 올라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한숨만 푹푹 내쉬더라고요. 똑바로 말해. 내가 이거 들고 어머님 아버님 찾아가 볼까? 당신 회사 사람들한테 얘기해줘? 동네에 소문 내줘? 아, 왜 그러냐. 그러니까 똑바로 말해. 인연 누구야? 그 말에 남편은 사실대로 불었습니다. 그 눈썹 해줬던 원장하고 노란한 것이었어요. 저번에 밥을 사준에 만회했던 게 떠올라서 또 폭발을 했죠. 그년 완전 미친년이네. 유부남인 거 알고 이렇게 들이대고 아주 잘도 이용해 먹었네. 당신 호구야? 등신이야? 여보, 그년 연락처 뭐야? 동네 장사 문 닫게 해줘? 어디서 유부남인 거 뻔히 알면서. 저는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심정으로 생난리를 쳤습니다. 남편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만난다고 했죠. 저는 그 여자 연락처 내놓으라고 했는데 남편은 다시는 안 만날 테니 일 크게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그 와중에 그 여자 두둔하는가 싶어서 더 혈압이 올랐죠. 가르쳐주기 싫으면 관둬. 인터넷에만 쳐봐도 그 여자 가게번호하고 다 나와. 그 말에 남편은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그 여자랑 진짜 끝났어. 아무 사이 아니었고 내가 농락당한 것 같아. 나도 카드값 500 보고 정신이 확 들더라니까. 와, 내가 제대로 몰렸구나. 이 여자 완전 꾼이구나. 그걸 털려보고 정신 차려? 당장 가서 돈 내놓으라 그래. 여보, 나 끝났다니까. 돈 핑계로 다시 연락해서 돈을 내놔라 마라 하라고? 그럼 내가 할게. 아, 여보. 왜? 쪽팔리긴 싫은가 보지? 아직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안 됐나 본데 나 당신하고 이혼할 수도 있어. 그거 원해? 아, 이혼이라니. 말도 안 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등이며 가슴이며 마구잡이로 때렸습니다. 그런데도 분이 안 풀리고 눈물만 나더라고요. 가정에 충실하며 열심히 살아온 대가가 겨우 이거라니 참 암담하더라고요. 그 후 저는 그 여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네, 원미뷰티입니다. 송원미 씨? 아, 네, 누구세요? 예약 전화하신 건가요? 예약 같은 소리 하네. 너 이진환 알지? 그 말에 그 여자는 대답이 없더라고요. 대답 안 해? 이진환 알지? 나 이진환 와이프인데. 이진환? 이진환이 누구지? 뭐라고? 아, 어쨌든 그런데요. 뭐 어쨌든 그런데요? 제 생각과 아예 다르게 나와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진환 와이프라고 하면 그 여자가 어쩔 줄 몰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뭐 어쩌라고 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오히려 당황스러운 건 저였죠. 용건이 뭔데요? 너 내 남편 유부남인 거 알고 노란하고 내 남편 카드로 돈도 엄청 쓰고 다녔더라. 미쳤니? 동네 장사 접게 해줘? 그 말에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참나. 아줌마가 내 장사를 어떻게 접게 할 건데. 뭐 소문이라도 내게요? 내세요. 그랬다간 나도 가만 안 있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콩밥 먹여줄까? 라며 큰 소리 치는데 뒷목이 확 뭉치고 혈압이 상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이 여자 한두 번이 아니구나 싶은 겁니다.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지가 바람핀 남자의 와이프가 전화를 하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여자는 너무 태연하게 굴었거든요. 너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짓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네. 아주 능숙하네. 뭐라는 거야. 할 말 없으면 끊겠습니다. 야, 뭐 이런 뻔뻔한 년이 다 있어. 아줌마 남편한테나 얘기해요. 왜 나한테 난린데? 뭐라고? 남편 잡을 용기는 없어서 나만 잡아? 이진아? 그 남자? 참나. 아줌마, 내가 진실을 알려줄까? 아줌마네 남편이 나한테 먼저 찝쩍거렸어. 예쁜 건 알아가지고.
내가 유부남인 거 알고 아줌마 남편한테 들이댄 게 아니고요. 아줌마 남편이 찝쩍거리더라고. 일 마치면 뭐 하냐, 집이 근처냐 이러면서. 뭐? 아줌마 남편이야말로 그런 식으로 여자들한테 껄떡거리는 거 한두 번이 아닌 것 같던데. 막말로 나한테만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잡고 싶거들랑 남편을 잡고 단속을 하고 싶으면 아줌마 남편이나 단속하세요. 그러는 너는 유부남이 껄떡댄다고 좋다고 넘어가니? 나 아줌마 남편이랑 뭐 어떤 짓 한 적 없어. 아줌마 남편이 돈 많은 척하면서 이거저거 사다 바치고 자기가 대신 돈 내주고 한 게 다지. 아줌마한테는 돈 한 푼 쓰는 거 아까워하지? 그래서 약 올라서 이렇게 난리치는 거지. 라면서 약을 막 올리는데 뭐 이런 악마 같은 년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일반적인 상식으론 이해가 안 되는 인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도 너무 기가 막히니까 말문까지 막히는 겁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는 고사하고 저 무시하고 빈정대고 깐죽거리는데 정신이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되면 사고의 로가 정지되는 것처럼 그때의 제가 딱 그랬습니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해도 모자라려니 오히려 저를 깔아뭉개면서 빈정거리는데 목구멍에 말들이 꽉 막혀 어버버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내 가게 그만하게 한다고? 참나, 진짜 웃겨. 마음대로 하셔요. 나 이거 어차피 오래 할 생각도 없어요. 그렇다고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맘카페 같은 데다 내욕 올리고 그러면 안 된다. 내가 고소 먹일 거거든. 그러니까 해보고 싶으면 어디 해보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에도 너무 기가 막혀서 입이 안 다물어지고 멍하더라고요. 살다 그런 일은 처음 겪어봤습니다. 제가 살면서 겪은 일 중에 가장 황당하고 기막히고 살 떨리는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전화를 하고 싶은데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전화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분통 터지고 기막혀서 소리를 막 지르며 울었어요. 왜 남편놈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싶고 진짜 속 안에서 살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니랑 바람핀 그년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느냐고요.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수모를 겪은 줄 아느냐고. 네가 직접 들어보라고 녹음 파일 보낸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여자와 통화 내용은 녹음을 다 해놨거든요. 증거로 쓰기 위해서요. 저는 남편에게 그걸 보냈는데 남편이란 인간은 더 뻔뻔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제가 당한 수모는 안중에도 없고 그 와중에 변명만 했거든요. 이 여자가 말한 것처럼 몇 번 만나긴 했어도 성적인 접촉이 있었던 건 아니랍니다. 남편이 저 여자에게 마음이 있어서 고가의 선물을 주고 카드도 대신 긁어준 건 맞는데 어떤 육체적인 관계는 전혀 오간 게 없다고 박박 우기는 겁니다. 제가 지 상간녀한테 이러한 수모를 당했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자기는 육체적인 외도는 저지른 게 아니라고 우기는데 진짜 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와이프가 이런 일을 겪었으면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나 때문에 당신이 이런 일을 당했다며 싹싹 빌어도 모자랄 텐데 그 와중에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우기는 꼴이라니. 저는 오히려 남편의 외도를 처음 알았을 때보다 그 순간 더 이혼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인간하고 내가 계속 사는 게 맞나 싶고요. 그 후 저는 그 녹음 파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고 바로 상간소송을 진행한다고 했어요. 변호사는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할 거냐고 묻던데 일단은 상간소송만 먼저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정말 이혼이 굴뚝 같은데 솔직히 현실이 좀 무서워서 그때까지도 갈팡질팡 했거든요. 이혼하고 당장 애 둘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경제력도 아예 없고 그렇다고 친정 부모님이 이혼한 저를 지원해 주실 것 같지도 않고요. 열받고 자존심 상하는 건 둘째치고 현실은 좀 겁이 났습니다.
남편을 용서하는 건 전혀 아니었지만 덜컥 혼자서 애들을 데리고 살아야 된다는 게 난감하더라고요. 막말로 애들이 없으면 혼자서 어떻게든 살 수도 있을 테죠. 저 한 몸 건사 못하겠나요? 하지만 그렇다고 애들을 포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애들은 죽으나 사나 제가 데리고 가고 싶었죠. 하지만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애들도 키우는데 내가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그제서야 뭐라도 시작해 놨어야 되는데 그제서야 의미 없는 후회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에게도 시간이 좀 필요했기에 이혼 소송은 보류하고 상간 소송만 먼저 진행했습니다. 남편에게 그 사실을 통보했고 죄 지은 게 있다 보니 남편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 꼴 보기 싫어서 당분간 시댁에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 동생이 저희 부부의 소식을 듣고 집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누나, 엄마한테 들었어. 매형이랑 이혼할 수도 있다고. 매형은 아예 본가 가서 지낸다며? 그렇게 됐어. 매형이 바람 폈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아니, 어떻게 매형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 누나가 뭐 잘못한 건 아니고? 야, 내가 증거도 없이 이러겠니? 네가 직접 들어봐라. 저는 그 여자와의 통화 녹음을 동생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들은 남동생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겁니다. 어쩌면 당사자인 저보다도 더 화가 났더라고요. 이거 완전 미친년이네. 야, 됐어. 상간소송 걸어놨어. 유부남이랑 바람핀 주제에 사람 살살 약 올리고 2년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 빵집 있는 건물 2층이라고 했지? 하면서 당장이라도 가려는 겁니다. 저는 시겁해서 동생을 잡았죠. 야, 뭐 하는 거야? 어딜 가? 이걸 그냥 놔둬? 하면서 동생이 저를 뿌리치고 뛰쳐나가는 겁니다. 저는 기함에서 황급히 동생을 쫓아나가려 했죠. 제 동생은 예전부터 불의를 보면 못 참기도 하는 데다 다혈질이기도 합니다.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고등학생들과 싸우기도 하고 상습적으로 집 앞에 불법 주차하는 사람과 멱살잡이도 해서 경찰서도 간 적이 있을 정도였죠. 저랑 부모님이 항상 좀 참아라 하는데도 동생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저도 뒤늦게 아차 싶었죠. 남동생이 그렇게 화를 낼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잠깐만 기다리라며 쫓아나갔는데 이미 남동생은 차를 타고 출발했더라고요. 어머, 쟤가 미쳤나봐. 어쩌려고. 저는 시겁해서 급하게 집으로 다시 뛰어올라가 차키 챙겨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차를 몰고 그 여자의 가게로 갔죠. 솔직히 저라고 당장 그 여자 가게 쫓아가서 머리끄덩이 안 잡고 싶겠나요? 하지만 제가 그 여자를 건드리면 오히려 역으로 제가 폭행죄나 명예훼손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게다가 제 담당 변호사님도 아무리 화가 나도 법으로 해결하지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그 녹음을 듣고 저렇게 튀어나갈 줄 몰랐어요. 저는 급하게 주차를 하고 뛰어 올라갔는데 그 뷰티샵은 반투명 유리라서 안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고성이 오가는 소리는 어렴풋이 들리더라고요. 헐레벌떡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 뷰티샵 안에서는 남동생과 그 여자가 언성 높여 싸우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날 그 여자 얼굴도 처음 봤습니다. 미쳤어요? 당신 뭔데? 경찰 부를까? 야, 인생 똑바로 살아. 어디서 더러운 것만 배워가지고. 너네 부모는 너 이런 거 다 아냐? 뭐가 어째? 이 새끼가... 이 새끼? 이게 진짜... 하면서 남동생이 옆에 있는 기물을 손으로 확 쓰러뜨렸습니다. 저도 기함하면서 달려 들어왔죠. 그리고 동생을 말렸습니다. 야, 참아.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해? 그만 나와. 아줌마는 또 뭔데? 하면서 저에게 도끼 눈을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네가 바람핀 이진한 와이프다. 말끝마다 아줌마 하길래 대단하게 어린 년인 줄 알았더니 생긴 거 보니 그것도 아니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년이 그러고 사니? 경찰 부를까?
이거 영업방해 기물 파손이야. 뭐가 어째? 하면서 남동생이 또 눈을 부라리길래 제가 말렸습니다. 야, 그만해. 상대할 가치도 없다.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너 아직도 상간소송 소장 못 받았나 보다? 주둥이만 살아서 나불나불 거리는 거 보니? 상간소송? 기어코 나한테 소송을 걸었다고? 참나. 둘이 뭐 남매 이런 건가 본데. 네 동생 콩밥 먹게 해줘? 이 미친년이 어디서 입을 나불거려! 하면서 동생이 자꾸 위협을 가하려 했고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머리를 감싸면서 헐리우드 액션을 취하더라고요. 저는 남동생한테 그만 좀 하라고 하고 억지로 데리고 나왔는데 그 여자는 그 길로 바로 경찰 신고를 했나 보더라고요. 가게 안에 CCTV가 있는데 그것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남동생과 저는 경찰서로 출석했는데 남동생은 무단으로 가게 안에 침입해서 난동 부리고 기물까지 파손을 한 데다 CCTV의 증거도 고스란히 다 남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이건 범죄라고 왜 이런 짓을 벌이냐고 남동생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가 내 남편과 바람핀 상간녀이고 나를 약올리는 통화를 듣고 내 동생이 순간 이성을 잃고 그런 행동을 한 거다라며 상황을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상황은 알겠지만 이런 짓은 벌이면 안 된다면서 기물 파손은 있지만 직접적인 폭행 사실은 없으니 적당히 합의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절대 선처 없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제 동생을 반드시 콩밥 먹이겠다고 하면서요. 게다가 그 여자는 제 동생이 때리려고 했고 목숨의 위협까지 받았다느니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다느니 그런데 무슨 합의냐면서 온갖 오버를 다 했죠. 경찰서에서는 서로 잘한 거 없으니 합의로 좀 적당히 풀어라고도 했는데 그 여자는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자기는 검찰에 고발할 거라면서 생난리를 폈습니다. 진짜 대단한 미친년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동생이 예전에 저희 집 앞에 불법 주차하는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에 온 적이 한 번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경찰서에서도 피해자가 저렇게 난리를 치고 합의가 안 되면 간단하게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여자는 제 동생 콩밥 먹일 거다 생난리 치는데 동생은 그때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다 보니 취업도 해야 돼서 경미한 전과 기록이라도 남기면 안 됐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일 끝에 저는 그 여자와 합의를 해야 했어요. 제가 걸었던 상간소송을 취하하기로 하고 대신 동생 문제도 적당히 선처를 해준 걸로 끝내기로 했던 거죠. 동생이 파손한 기물만 변상해주고요. 너무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동생이 잘못한 상황이었기에 결국 그렇게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자기가 또 욱하는 성격 때문에 일을 그르쳤다고 하는데 저도 너무 속상했지만 풀 죽은 동생을 보니 마음이 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라고. 나도 사실 법이고 뭐고 찾아가서 그년 면상도 한번 보고 난리도 한번 치고 싶었다고. 네가 대신 해줬으니 괜찮다고요. 다만 앞으로는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 동생도 저를 위해서 그래준 건데 동생을 나무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제일 쳐죽일 인간들은 제 남편이고 그 여자니까요. 어쨌든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여자에게 걸었던 상간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너무 억울해서 속이 갑갑해져 오고 뒷목이 뻣뻣해졌어요. 게다가 남편하고 이혼은 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제 결혼 생활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한번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면 그 부부의 관계는 마치 깨진 도자기와 같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기설기 대충 붙여놔서 다시 모양은 도자기일지언정 조그만 충격만 가해져도 다시 와장창 부서지는 깨진 도자기요. 저는 남편을 끊임없이 의심했고 남편과 저는 끊임없이 다퉜습니다. 남편은 제가 숨 막힌다고 했고 저는 늘 남편이 너무 의심스러워 미칠 것 같았어요. 의부증이라도 생긴 것 같았죠. 남편은 지도 괴로우니 어쩌니 했지만 가장 괴롭고 힘든 건 저였습니다. 저라고 남편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괴로워하고 싶겠나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제 처지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깨달은 거죠. 아, 나는 남편을 용서할 수도 없고 지금의 결혼 생활은 언제 깨질지 모르겠구나. 그러면 내가 울고불고 신세 타령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혼하고도 내가 살 길을 지금이라도 찾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말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신 차려야겠더라고요. 사실 저도 다른 게 아니라 경제력이 없어서 이혼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 경제력을 키워야겠다. 이혼하고서도 아이들을 키우며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열심히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의류 쇼핑몰이었던 겁니다. 사실 쇼핑몰 창업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고 뭔가를 해야 될지조차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지 않느냐, 조금씩 해보자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저는 쇼핑몰 창업에 관한 책도 읽고 유튜브 강의도 들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목표가 생기니 남편에게도 집착은 좀 덜하게 돼서 마음도 훨씬 낫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천천히 홀로 서기를 준비했습니다. 시간은 많으니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많이 공부하고 많이 준비하자. 그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 생각보다 좀 더 홀로 서기를 빨리 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면 저는 애써 잊고 지내려던 그 악마 같은 여자를 다시 마주해야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남편에 대한 의심병이 생겨서 한 번씩 남편의 폰을 뒤져보았는데요. 보통은 별게 없었거든요. 저도 쇼핑몰 준비 때문에 바빠서 남편 폰 확인하고 그런 짓도 좀 덜 했는데 그맘때 남편에게서 또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남편 폰을 몰래 확인했는데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랑 또다시 연락을 주고 받은 겁니다. 그 여자가 먼저 뭐 물어본답시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남편이란 인간도 그 난리를 겪었으면 그 여자 번호를 차단하던지 아니면 설령 연락이 왔어도 끊어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좋다고 답장을 하고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오빠, 그때 와이프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네가 더 힘들었지. 나는 힘든 건 없었어. 그 이후로 바가지 많이 안 긁어?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있냐? 내가 위로주 한번 사줄 테니까 놀러 오던지. 에이, 그러다가 괜히 걸리기라도 하면 너도 곤란하지. 난 괜찮아. 그때 갑자기 오빠 와이프가 난리치는 바람에 우리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했잖아. 우리 진짜 그런 사이 아닌데. 그러면 내가 시간 봐서 한번 갈게.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후에 정말로 한번 따로 봤는지. 오빠 선물 고마워. 다음에 오빠 눈썹도 해야 되면 그땐 공짜로 해줄게. 나도 만나서 너무 좋았어. 또 연락해도 될까? 응. 이렇게 마지막 톡을 보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너털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면 오히려 웃음이 나온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정말 실성한 사람처럼 한참을 웃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뭘 한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외도를 겪었음에도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고 그 후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야 싹싹 빌었지 나중에는 자기가 더 힘들다는 식으로 뻔뻔하게 나왔고요.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살기로 했으면 사람을 믿어야지 왜 사람을 못 믿고 괴롭히느냐고 했던 인간이 이제는 다시는 그런 짓 안 한다고 했던 인간이 아주 버젓이 그 여자랑 또 만나고 있는 겁니다. 남편놈이 또다시 저를 배신했다는 것도 너무 열받지만 이 상간녀가 나를 아주 개무시한다는 게 더 열받더라고요. 그때 제 동생 고소하면서 역으로 제가 합의해달라고 하고 선처를 구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잖아요. 그랬다 보니 망할 것이 나를 완전 개무시하고 이러는구나. 내 남편은 돈줄 호구로 보이고 나까지도 등신으로 보는구나. 이가 바득바득 갈리더라고요. 저는 그 카톡을 본 순간 이번에는 뒤도 보지 않고 남편과 이혼하겠다 결심했습니다.
한번 걸린 거는 아이 생각해서 넘어갔다 치지만 또 걸렸는데 또 넘어간다는 건 제 자존심이 절대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무조건 할 건데 그냥은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저도 이번엔 어떤 식으로든 복수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저번 소송은 취하를 했지만 이건 새로운 외도고 새로운 증거니까 다시 소송을 걸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추가 증거라도 더 있을까 싶어서 그 여자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 더 뒤져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뷰티샵을 운영하다 보니 가게 홍보 SNS 계정에도 뒤져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것을요. 자기 SNS 계정에다가 명품 반지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신부가 되어줄게 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옆에는 어떤 남자랑 같이요. 그 밑에 그 여자 지인들이 댓글로 곧 결혼하네. 미리 축하해 원미야. 반지 너무 예쁘다. 오빠 멋지네. 역시 건물주 아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이 망할년이 곧 결혼한다는 것과 같이 사진을 찍은 상대 남자가 건물주 아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여자도 허영심이 워낙 많고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건지 너무 힘들면 가게 안 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멋진 울 시어머니. 역시 건물주는 달라. 하지만 어머님, 저는 저희 고객님들이 너무 소중해서 이 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며느리니까 월세는 받지 말아주세요. 이런 글도 올려놨더라고요. 그 밑에 또 시녀 같은 지인들이 건물주 시어머니 클래스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아놓고요. 저는 그걸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 여자가 지 가게가 있는 그 건물주의 아들하고 결혼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요. 본인이 자랑한답시고 주절주절 다 올려놓은 탓에 어렵지 않게 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죠. 저는 어디 두고 봐라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복수를 준비했죠. 그렇게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던 어느 날 상간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 이제 내가 보낸 소장 받았나 보네 싶더라고요. 저는 여유롭게 전화를 받았는데 상간녀는 완전 흥분해서 따지더라고요. 네. 아줌마 미쳤어요? 상간소송을 또 보내? 내가 아줌마 남편이랑 뭘 했는데 왜 나한테 난린대? 아줌마 이 정도면 정신병 아니야? 라는데 꾀꾀거리는 게 웃기더라고요. 아휴, 기차 화통을 살며 먹었나. 송언미 씨, 흥분 가라앉히고 천천히 말해요. 너무 떽떽거리니까 잘 못 알아듣겠네. 곧 신부 될 사람인데 우아하게 말 좀 해요. 그 말에 상간녀는 잠깐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아니까 당황한 듯 했죠. 아줌마 뭐야? 스토커야? 내가 결혼하는 건 어떻게 아는데? 뒷조사했어? 아줌마 그거 범죄야. 멍청한 건 답도 없다더니 네가 네 SNS에 결혼한다고 그렇게 자랑질을 해놓고 뒷조사? 네가 올린 것도 기억 못하니? 아줌마, 남의 SNS를 왜 염탐하는데? 보라고 올린 거 아니야? 네 개인 SNS도 아니고 네가 운영하는 그 눈썹 가게 SNS 아니야. 내가 내 손가락으로 SNS도 못 들어가니? 그럼 애초에 그런 걸 올리지 말든가. 됐고, 상간소송? 아줌마 미쳤어요? 내가 아줌마 남편이랑 뭘 했는데 상간소송이야. 아줌마 상간소송 거는 게 취미야? 그러는 너는 결혼도 한다는 애가 유부남이랑 놀아나는 게 취미야? 오빠 거리면서 이번엔 못 뜯어내려고. 내가 아줌마 남편이랑 뭘 했는데 아줌마 증거 있어? 무고죄로 콩밥 먹여줘? 콩밥 같은 소리 하네. 너야말로 옛날 같았으면 간통으로 콩밥 먹어 이년아. 제가 여유있게 받아치니 상간녀가 부들부들 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더라고요. 야! 왜? 그 여자는 씩씩거리더라고요. 저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인지 상간녀의 말에 타격감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여유만만이었습니다. 아줌마, 아니 사모님, 뭔가 오해가 있으셨어요. 저는 사모님 남편하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물어보세요, 남편분한테.
지랄을 해라. 내 남편한테 너 그년이랑 바람 폈니? 하면 잘도 내 남편이 예 폈습니다 하겠다. 증거 없잖아요. 소장 보니까 끽해야 사모님 남편하고 나하고 카톡 좀 한 거 그게 증거인 것 같은데 그거 증거 안 돼요. 변호사가 그런 얘기 안 해줘요? 너 참 법에 대해서 잘 안다. 이런 일 많이 겪어봤나 봐. 유부남 킬러인가? 야이씨. 그래. 내가 잘한다. 너 이걸로 절대 승소 안 돼. 무고죄로 내가 너 욕고소할 거야. 그러시던지. 그럼 끊을게. 잠깐만요. 잠깐만. 저희 얘기 좀 해요. 네? 상간녀는 저한테 반말했다가 존댓말했다가 아줌말했다가 사모님이랬다가 오락가락 아주 난리부르스를 치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똥줄이 타는지 알겠더군요. 그렇겠죠. 이제는 돈 많은 건물주 아들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상간소송이 터지면 그 결혼을 할 수나 있겠나요? 그년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꼴이 제 입장에선 너무 웃긴 겁니다. 아니 사모님, 저기 일단은 만나서 얘기해요. 내가 왜? 부탁할게요. 그냥 하는 말 아니고 그 정도로 증거 절대 안 돼요. 괜한 짓이라니까요. 증거 되든 안 되든 어디 한번 해볼게. 충고 고맙다. 일단은 만나서 얘기를 해요. 합의라는 것도 있고. 그 상간녀는 꾹 참으면서 저한테 자꾸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꼬라지가 너무 웃겨서 약을 더 올려줄까 하다가 그랬습니다. 그래, 만나자. 그렇게 만나고 싶다면 만나줄게. 너네 건물 1층에 빵집, 거기 커피 마시는 테이블도 있던데. 거기 어때? 아니, 거긴 안 되고요. 옆 건물에 개별룸으로 나뉘어져 있는 카페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어떨까요? 그래, 그러던지 그럼. 그 와중에 쪽팔린지 개별 룸으로 되어 있는 카페에서 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상간녀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때 나 모욕 주면서 내 동생 빌미로 상간소송 취하라던 그 여자. 이번에는 어쩌는지 어디 두고 보자 싶었죠. 그렇게 저와 그 여자는 그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 카페는 개별룸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칸은 커튼을 치고 들어가는 형식의 룸카페였어요. 저는 먼저 와서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약속 시간에 맞춰 그 여자도 오더라고요. 이렇게 또 보네. 참 지겹다. 이번 소송 끝나면 다시는 안 보고 싶어. 그 여자는 저를 흘겨보면서도 일단은 지가 의리니까 참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대단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사모님 남편하고 그 어떤 육체적인 관계도 없었고요. 유부남한테 오빠 거리면서 술 먹자고 하고 따로 만나고 와이프 욕하고 그런 것도 다 바람이야. 꼭 둘이 침대에서 뒹굴어야 바람이 아니거든? 그냥 오빠 동생일 뿐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 그렇게 법원에서 말하면 되겠네. 그럼 난 이만. 잠깐만요. 그러면서 그 여자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더라고요. 저한테 진심으로 미안하거나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건 없었고 그저 분한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꾹 참는 듯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서로 이런 일에 엮여봤자 좋을 거 없잖아요. 소송이 쉬운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일로 소송해봤자 서로 시간 낭비 아닌가요? 막말로 그쪽 패소 나오면 내 변호사비까지 물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도 그쪽한테 소송 걸 거고요. 그거 다 물 자신 있어요? 고양이 쥐 생각해주네.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제가 뭔 말을 해도 타격이 없으니 그 여자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빤히 보더니 확 달라진 목소리로 어디 마음대로 해봐. 아줌마, 상간소송 걸어놓으니까 뭐 다 된 것 같지? 아줌마 그래봤자 남편한텐 찍소리도 못하고 나만 갈구는 거잖아. 남편하고 이혼도 못하지? 쥐뿔 능력도 없어서. 내가 아줌마 남편 작정하고 꼬시려면 어쩌려고 이래? 이제야 본색 드러내네. 내 남편 작정하고 꼬시게 이미 꼬셨잖아. 아니, 안 꼬셔도 침 줄줄 흘리면서 술술 넘어오던데?
막말로 아줌마 같은 펑퍼짐하고 주름 자글자글한 마누라 보다가 나 같은 여자가 말 걸어주는데 아줌마 남편이라고 안 오케? 아줌마 남편은 남자 아니냐고. 지가 못나서 남편 뺏긴 주제에 왜 나한테 지랄인데? 저는 그 여자가 뭐라고 하든 그저 팔짱 끼고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아줌마, 이혼 당하기 싫으면 소송 취하하고 짜져 있어. 이혼 당하고 뒤늦게 질질 짜고 후회하네 어쩌네 하기 싫으면 그러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와, 무섭네. 진짜 무섭다. 그래, 짜져 있을게. 근데 너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이러니? 막말로 옆방에 너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어쩌려고. 그 말에 그 여자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그러더니 당황한 얼굴로 커튼을 확 치고 옆칸 커튼을 확 여는 겁니다. 그러더니 삽시간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에는 그 여자의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남편이 앉아 있었거든요. 네, 제가 불렀습니다. 그 여자 가게가 있는 건물의 주인이 그 여자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예비 며느리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여기서 기다려 달라고 했죠. 원래는 통화한 음성을 보내주려고 했는데 직접 보자고 한 김에 옆칸에 계셔라고 한 겁니다. 그 여자 예비 시모랑 예비 신랑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 여자를 쳐다보더니 가방 챙겨 떠나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식겁하며 예비 시모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다 오해예요. 제가 다 해명할게요. 더러운 손을 어디 잡아! 하면서 확 뿌리치더라고요. 그 바람에 그 여자는 바닥에 휘청거리며 나자빠졌고요. 직업도 그저 그렇고 볼 거 없어도 인성 하나 좋은 줄 알고 며느리로 받아주려고 했더니 이게 네 본 모습이니? 너 내 앞에서 하던 거랑은 아예 다르더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천박하기 짝이 없고 뭐? 유부남? 상간소송? 너네가 가만 듣자 하니까 이런 거에 아주 익숙해 보이던데 너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손님이랑 놀아놨니? 어머니, 아니에요. 저 그런 적 없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스럽고 천박 그 자체. 어휴, 내가 큰일 날 뻔했네. 연기에 제대로 속을 뻔했어. 어머니, 저 여자가 상습적으로 저를 자꾸 고소하고요. 저 여자가 제정신 아니에요. 저를 일부러 음해하려고 하고. 작작해라. 네가 저 여자분 남편하고 놔둔 카톡 대화도 내가 다 봤다. 유부남인 거 뻔히 알면서 만나고 술 마시고 선물 받고. 네 기준에선 그게 바람이 아니니? 내 기준에선 너무 바람이다. 어휴, 세상에. 내가 이런 물건인 줄도 모르고 이거 안 놔! 그 어머님은 서슬퍼런 얼굴로 그 자리를 벗어나더라고요. 그 여자는 조용히 뒤따라가던 예비 신랑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자기야, 잠깐만 내 말 좀. 손 놔라. 좋은 말 할 때. 유부남 손님이랑 여태까지 그렇게 놀아놨니? 자기야, 나 너무 억울해. 나 믿어줘. 내가 지금 다 들었는데 억울. 와, 너 진짜 바닥이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뿌리치고 자기 어머니를 따라 나가더라고요. 솔직히 저랑 한 대화를 듣고 어떤 남자고 어떤 시어머니가 좋다 하겠나요? 본인이 본인 본색 다 드러낸 거죠. 저는 웃으며 그랬습니다. 어머, 정말 옆방에 누가 있었네. 그러게 말 좀 조심하지 그랬니? 네 그 밑바닥 인성 결혼할 때까지 잘 좀 감춰보지. 하긴 감춰진다고 감춰질 게 아닌가 보다. 그 말에 그 여자는 저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야, 너 진짜 죽고 싶어? 협박까지. 여기 CCTV도 있는데 상간소송에 이어 협박죄도 해줄까? 까불지 말고 상간소송 소장 날아가면 답변서나 제대로 쓰세요. 그렇게 저는 그 여자를 밀치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그토록 공들인 결혼이 눈앞에서 물거품 되는 것을 보자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게다가 그날의 대화는 모두 녹음을 해놨기 때문에 추가 증거로 제출까지 했습니다. 그 여자는 끝까지 성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외도인 것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유부남인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만나자 하고 또 금품까지 받으면서 다음 만남도 기약했으니까요. 게다가 반성 없는 뻔뻔한 태도도 한몫했죠. 게다가 저는 이혼소송과 더불어 남편에 대한 상간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남편에겐 찍소리도 못하고 저한테만 난리치냐고 하던 그 여자. 아니요. 저는 남편도 전혀 넘어가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상간소송에서는 위자료 책정할 때 이혼의 유무도 크게 작용한다더군요.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면 위자료도 더 높게 올라간다는 거죠. 저는 1년 반의 소송 끝에 남편과 그 여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고 이혼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시간을 아껴가며 제 쇼핑몰 창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소송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가 심했기에 그럴수록 더 일에 매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소송하는 도중에 제 쇼핑몰을 열어 운영을 시작했고 자리 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조금씩 판매가 되면서 이혼 후에는 안정적인 매출도 나오기 시작했죠. 지금은 쇼핑몰 운영한 지도 벌써 4년이 다 되어가고 이제는 소중한 제 밥줄이 되어서 저와 저희 아이들을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생각만 하고 일을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현실에 좀 떠밀린 시작이긴 해도 오히려 절박했기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리 잡기까지 그때 당시에는 잠도 잘 못 자고 힘들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어도 지나고 보니 참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보기 좋게 건방진 상간녀와 의리도 예의도 없는 남편놈에게 한 방을 먹이고 이혼을 했습니다. 상간녀는 당연히 결혼 물거품 되고 또 카페에서 난리친 바람에 동네에 소문까지 났어요. 또 그 예비 시모가 건물주로 있는 그 가게에서 지가 얼마나 더 버텼겠나요. 가게는 결국 접고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역시도 저한테 이혼당하고 회사에까지 아름아름 소문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뻔뻔하게 회사는 계속 다니는가 보던데 그 더러운 소문은 계속 남편을 따라다닐 겁니다. 저는 이혼 후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힘들 때도 있고 매출이 떨어질 때도 있고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지도 못하게 제품이 잘 나갈 때도 있고 매출이 오를 때도 있고 걱정했던 문제가 잘 해결될 때도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듯 오르락 내리락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번갈아 오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소중하고 감사할 때가 많아요. 남편 놈의 2번의 배신, 뻔뻔하고 파렴치했던 상간녀의 태도, 억울하게 상간소송을 취하했던 일, 그 모든 일들이 참 힘들었지만 그런 것들을 잘 견뎌냈기에 지금의 저는 좀 더 단단한 사람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지난 날을 계속 생각하기보다 앞날을 잘 그리면서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가려 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